수능 개념학습 6강이네요, 지금. 여기서 교술문학의 특성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교술문학하면 우리가 보통 사분법으로 나눌 때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이 수필 같은 경우가 여기 교술관리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되겠는데, 자, 이 교술관리는 일단 자유로운 형식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 자신이 바로 여기 작가 자신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성찰과 사유, 자, 이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칙적으로 글쓴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뭐 가르침을 주는 교, 그 다음에 설명이나 알림의 어떤 술, 이걸 목적으로 창작이 되며 다른 갈래에 비해 지금 글쓴이의 가치관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 과거에는 기, 설, 논,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불렸습니다. 한문수필의 어떤 다양한 형식들이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술문학의 형식은 하나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형식적인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일기문이나 편지, 기행문, 이야기까지도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 자, 이것도 자, 여러 가지 이것을 차용해서 어떤 수필의 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 형식 자체 구애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표현과 문체적인 부분인데요. 여기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중간에 우리 소설처럼 또는 극처럼 대화를 삽입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한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문체적인 어떤 특성, 이것과 결합을 해서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적인 면에서 이 주제는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이 주관적인 감성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그 다음에 성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술문학의 주제에는 자, 글쓴이의 개성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포착된 인간의 삶에 대한 자, 진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갈래에 비해 주제가 좀 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작품으로 하나 들어가 볼까요, 그럼? 자,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이거 맞나요?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 6강 작품입니다. 반영은 자기와 다른 것, 또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신영복이라는 분이 그 이스탄불이라는 곳을 여행하고 자, 거기서 자신이 느낀 점을 지금 써놓은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먼저 당신이란 독자를 설정하고 자, 서간문의 형식을 썼대요. 자, 서간문이 뭐죠? 자, 우리가 편지글이죠. 편지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서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스탄불의 어떤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제국을 건설한 이슬람이 보여주었던 관용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뭐죠? 너그럽게 다른 대상들을 포용하는 것, 이걸 관용이란 말을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자, 인류가 지금 강자의 논리를 극복하고 관용과 공존의 역사를 열어가야 함을 역설한다. 역설은 그렇지. 여기서 강조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스탄불이 어디래요? 어디 있대요? 터키. 지금 이제 터키란 말 안 쓰죠? 그 티르키아로 좀 바뀌었죠 이번에. 그 국가의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바로 이 티르키예라는 말 자체가 터키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티르키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터키에게. 자, 그래서 이 티르키의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로마나 파리가 유럽이 더 훨씬 더 멀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나의 의식 속에서는 어떻게 했대? 훨씬 더 먼 곳에 있다고 자기는 느꼈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 제국 다 같은 곳이야 지금. 이스탄불이 바로 있는 콘스탄티노플이잖아. 그리고 이곳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걸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그렇게 목매하게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돼버렸대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자, 글쓴이는 바로 이 튀르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자기는 그만큼 무지했었다. 이걸 흑해처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이 아득한 거리감과 그 다음에 무지함,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에 그랬대요. 자, 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중국이라는 장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유럽이라는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자, 이것은 결국 이 튀르키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런 장벽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 자, 새겨진 바로 문화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결국 이 두 가지 장벽, 중국과 유럽이라는 장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떤 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걸 이해를 하다 보는 이런 종속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는 이곳을 비행기를 타고 지금 먼 여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어디까지 이스탄불까지 왔답니다.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바로 옛날 이 튀르키예의 그 선조들이 결국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이 돌궐과 흉노족이었단 말이죠. 자, 이걸 이렇게 보는데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여기 있는 이 돌궐과 흉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변방 지역에 있는 오랑캐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중화라는 중국이 중심인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 튀르키예의 문화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절벽을 넘지 않고서는 자, 이슬람과 그다음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유럽의 어떤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이 이슬람을 온전하게 이슬람 그다음에 거기는 비잔틴이라는 역사가 이 하나의 튀르키예 안에 같이 공존했단 말이죠. 뭐 시대가 어차피 다르긴 했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만리 장성보다도 완고하고 알프스 산보다도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으니까. 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국 뭐로 보는 거야? 중국의 중심으로 튀르키예를 봤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 중심으로 튀르키예를 우리 봤지 온전하게 이것을 튀르키예 문화 자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편견을 갖고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벽이라는 게 결국 선입견 내지 바로 여기는 편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트리고 나서 온전하게 뭘 봐야 되는 거야? 이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개의 장벽, 중국과 유럽이라는 이 장벽을 넘어서 이곳 이스탄불에 자, 소피아 성당과 그 다음에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자, 아주 독특합니다. 즉 하나의 그 나라 안에 한 지역 안에 이 소피아 성당은 옛날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성당이란 말이야. 지금 뭐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하나 있고 그 길 건너 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블루 모스크라고 해갖고 이슬람 사원이 옆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종교야. 종교가 지금 하나의 그 안에 길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했단 말이죠,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비잔틴 제국이 바로 이곳에 건설이 됐었단 말이죠. 자,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한 개의 기둥도 자, 여기서 없이 이제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면 또 한 번 우리의 부당한 문화적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 소피아 성당보다도 어떤 그 건축학적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려 지금 이게 유럽의 것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기는 어디보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건축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뭐야? 결국 어느 나라 땅에 있느냐, 이게 유럽이나 아니면 어떤 중국의 땅에 있었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스탄불이라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바로 하나의 문화적 편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건물과 유적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 자, 역사적 이야기들이 있고, 또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에, 자,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슬람이란 문화가 이제 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마호메트 2세를 통해서 이슬람이 여기에 이제 주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자,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운 이런 이야기 등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도 그의 필적할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는 기억하지만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기억하지만, 자, 여기 있는 바로 이 조금 아까 했던 이 마호메트 2세가 자, 이곳에 지금 뭐야 이슬람이란 나라를 제국을 건설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야. 뭐 당연히 그쪽 나라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게 뭐야? 뭔가 지금 여기 유럽이라는 나라와 유럽 안에 있는 이 나라와 여기 있는 이스탄불에 이 건설됐던 이슬람 제국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낮게 평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자, 자기는 여태까지 무지하기도 했지만 자,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이슬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요.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자,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다시 원래 소피아 성당은 뭐였던 거죠? 이 성당이니까 크리스트교였어. 근데 이곳을 지금 누가 이슬람교도가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여기가 뭐로 바뀐 거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번에 뭐로 다시 개조를 하는 거야? 이제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면서 바로 지금 몰랐던 어떤 하나의 사실이 여기서 드러났대요. 그게 뭐냐?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자, 어떤 내부 공사를 했나 봐요.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 모자이크와 그 다음에 프레스코아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바로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있던 그 성당에 이 크리스트교도의 그 있는 그 저기들 있겠죠, 유물들, 이거를 파괴시키고 거기다가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그걸 온전히 그대로 보호한 상태에다 페인트 칠만 한 거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어떤 비잔틴 제국의 이런 문명들이 찬란한 문명이 결국 되살아났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거야. 그런 게 있었던지조차도. 자,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한 일이 일대 사건입니다. 자,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 감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이 오스만 티르크의 관대함이 자, 이곳에 어떻게 더욱 놀랍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정신이나 이걸 특히 뭐 일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문물이나 유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회수시켜 버렸죠. 심지어는 뭐 경복궁 같은 걸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는 달랐네요. 지금 이 마호메트 2세는 이곳에 새로 그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파괴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걸 보존을 해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교도 문화에 대해서 바로 이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있었기에 바로 관용이 있었던 거죠. 그걸 널리 수용을 했단 말이죠. 너그럽게 돋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어요. 그러나 이 마호메트 2세는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어떤 이스탄불이죠. 이것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자, 성당 파괴를 지금 금지시켜 버렸답니다. 그대로 기존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보존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이 성스러운 장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것이 사원이 아니라 바로 모스크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모스크는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성당으로 쓰였던 곳을 그대로 예배 장소로 썼단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의. 자, 밑에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티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란 아주 뛰어난 이런 것을 문화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이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자세,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널리 수용하는 이런 관용이야말로 자,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옛날 문화와 지금의 문화, 그 다음에 동양, 서양의 문화가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자, 밑에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지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이 실크로드가 뭔지 알죠? 비단길.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비단길이 어디까지? 이 교통로가 지금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바로 여기 이스탄불까지 쭉 연결된단 말이죠. 자, 이 터키는 이 튀르키예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부터 해가지고요. 이 오스만 티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자, 이 이스탄불이란 나라, 이 지역은 결국 계속 왕조가 바뀌었네요, 지금. 그쵸? 자, 여기는 어떤 동양의 문화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어떨 땐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유럽의 문화가 들어와서, 여기에 점령을 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단 말이야. 자, 이 카파도키아 또는 에페수스, 또 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이 그리스,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자, 모자이크란, 자, 여러 문명을 계승해서 같이 이게 공존하는 것. 이걸 우리 그것을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대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 있도록, 개화라는 게 뭐야? 원래 꽃을 피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자, 문화 등이 지금 번영할 수 없었던 까닭은 왜 근데 이런 걸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안 돼 있냐 그럼. 자,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엄청 험난한 이 도정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이란 어떠한 목표까지 이르기 위한 어떤 여정. 자,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자, 요 내용이 빠졌어요. 목표만을 위해서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 목표를 향해서 너무 숨가쁘게 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다른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용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어떠한 목표였던 건 그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했으니까 목표가 어떤 거는 상관없어. 각자 자신의 목표만 향해서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수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자,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오케스트라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봤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이 그 블루 모스크라는 이 여기 안에 어떻게 자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빗줄기가 자, 99가지의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 결국
여기는 작가는 이 블루 모스크에 이 보이는 빗줄기 있죠? 자,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빗줄기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서로 이렇게 동양과 서양, 그다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고 있네요.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동도 컸다는 얘기고, 자, 내적으로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타문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문화 입장에서는 그 크리스트교 이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비잔틴 제국 같은 이런 문화들은 어떻게 정반대의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 관용을 베푸는 거죠.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워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의 어떤 깨달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서 만난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유학생도 똑같은 이런 감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바로 여기 있는 누구? 가상의 청자 내지 독자가 되는 거죠. 자, 이 글을 지금 편집글을 읽고 있는 바로 어떤 독자.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자, 여기 이 작가, 이건 수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글쓴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자,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이 보여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그다음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세계화라면 결국 하나를 다 그냥 하나의 문화로 통합시켜 버리는 거야. 각자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은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다양한 어떤 이런 문화들이 이게 다원화된 문화가 아니라 세계화라는 것은 이것이 다 통합되고 강자의 어떤 문화만 살아남고 나머지 문화들은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다. 우리를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먼저 깨트리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자.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인 게.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여정은 자, 크게 두 군데를 갔죠. 중국부터 해가지고 이스탄불까지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소피아 성당의 문화와 자, 이건 비잔틴 문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것이 이슬람 교도인 바로 이 마호메트 2세가 이곳에 어떻게 기존에 있는 그것을 문화를 온전하게 다 보호를 그냥 해주고 있었죠. 보존했고 자, 블루 모스크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빛을 통해서 반영과 공존의 도시라는 걸 다시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 글쓴이가 반성적으로 인식한 이중의 장벽은 자,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어요. 자, 여기 트르키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돌고가 흉노는 중국의 변방민족으로 취급되어 그 문화를 온전하게 접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무지했단 말이야. 자, 또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는 유럽 중심부의 문화에서 약간 변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조명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국이라는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유럽이라는 문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변방으로 지금 조명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이스탄불에 대한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를 느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마칠게요.